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교수들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두 곳에서 연구용 또는 행정용으로 써야 할 학교 법인카드를 200여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술 마시고 밥 먹는데 쓴 돈이 무려 6,600여만 원, 7천만 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발된 교수들 가운데 장하성 주중대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장 대사는 이 정권에 합류하기 전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물론 대학 교수도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용한 법인카드가 유흥주점에서 쓸 수 없는 이른바 그린카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교수들이 이용한 주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업태를 위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소를 교수들이 출입했다는 것은 불법 내지 편법에 업자와 교수들이 손을 맞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써서는 안 되는 곳에서 카드를 썼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카드 쪼개기까지 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연구용과 행정용 두 개의 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어떨 때는 30초 간격, 또 어떨 때는 32초 간격으로 수십만 원씩 분할 결제했습니다. 아니 먹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지 30초 만에 수십만 원어치를 뚝딱 먹을 수 있습니까? 카드 쪼개기는 보통 결제 금액이 많이 나왔을 때 결제 금액이 적은 것처럼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쪼개기를 했다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장 대사는 모두 12차례에 걸쳐서 쪼개기 결제를 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입성 한 달 전인 2017년 4월에도 쪼개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 적폐적 행태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적폐청산을 내건 이 정권에 합류한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극도의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장하성 대사에게 비판이 집중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한 말과 실제로 한 행동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학생이 고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가르침대로 분노하면 됩니까?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요, 장하성 대사가 교수 시절이던 2015년에 이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불공평, 불공정한 사회이니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때 묻은 기성세대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청년들이 떨쳐 일어나서 세상을 바꿔라. 그러려면 청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분노해야 한다. 참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담은 책입니다. 장 교수가 책까지 써가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또 불공정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래놓고 남들 안 보는 데선 호박씨를 깠습니다. 이런 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 준엄하게 비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 대사가 이 책에서 청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정의롭지 못한 한국을 기성세대가 만들었는데 청년 세대에게 세상을 바꾸는 짐을 떠넘기는 것은 기성세대가 무책임한 것이다. 필자도 기성세대이기에 책임이 있다. 그러기에 청년 세대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말해주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멘토질 같은 잔소리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장 교수가 청년들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노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씨가 먹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장 대사는 이 책에서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기성세대 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 그 부분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아픔은 결코 스펙 쌓기와 자기개발, 긍정과 힐링으로 치유될 수 없다. 자기개발은 사기다. 긍정의 행복을 버려라. 나만은 된다는 것은 허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실력 키워 공정하게 경쟁할 생각하기보다는 남 탓하고 세상 탓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식들에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아시죠? 다산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1801년 조선 순조 때 신유박해로 귀양을 떠났습니다. 귀양 간 정약용에게 두 아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귀양 가시니 친척들이 저희를 돌보지 않는다. 이러면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답장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자식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험난한 삶이라는 둥, 굽이진 길들처럼 힘든 삶이라는 둥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말투니 큰 병통이다. 잘못된 세상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느라 자칫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산은 혹시 자식들이 세상 핑계대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을까 아버지로서 걱정한 겁니다. 이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자 참다운 어른의 자세입니다. 이 정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남 탓입니다. 집값 오른 것은 전 정권이 집을 사라고 부추긴 탓이고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탓이랍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에 경제가 주름졌는데 그건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짓 해놓고는 이전 정권도 그러지 않았느냐며 면피나 하려고 듭니다. 이렇게 남 탓만 할 거면 뭐하러 정권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남 탓만 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연구용으로 준 카드는 아무리 작은 돈이어도 술집에 가서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카드를 용도에 맞췄으면 카드를 잘못 사용해온 기존의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카드 쪼개기 하는 세상이 카드 쪼개기를 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평생 경영학을 공부하신 장대사 같은 분이 중국 대사처럼 제 몸에 맞지도 않는 자리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격 없는 사람이 감투를 써온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코드 인사 없는 세상, 적재적소에 인재가 기용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 아시죠?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내고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 정권 사람들의 도덕적 파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나 과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고 위선적인 데가 있잖아요. 나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너무 빨리 타락해버린 게 아닌가, 우리의 초심과 민주화의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부끄러움과 반성이 항상 필요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도덕성과 인간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현상이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에 오히려 확대 심화되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정권 담당 세력부터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봐요. 다른 사람의 눈에 그들이 정의롭게 비치지 않는다면 독재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모든 개혁은 나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하는 그런 운동을 정권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죠. 그래야 국민 통합을 향한 희망이 싹틀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김정남 전 수석도 모든 개혁은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대사가 이번에 언급한 책에서 불공평한 세상에 분노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불의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민은 분노해야 합니다. 왜 청년만 분노해야 합니까? 유권자 모두가 분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 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얕잡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태훈의 우파만파와 함께 하시죠.